오늘은 일본 술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요. 하쿠슈 편에서 보여드렸던 산토리가 운영하는 토미노오카 와이너리를 견학하러 갑니다. 숙소가 있었던 고우역에서 전철을 타고 시오자키역에서 하차합니다. 와이너리는 시오자키역에서 걸어서 가기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첫날 투어했었던 하쿠슈 위스키 증류소와 마찬가지로 음주 가능한 표시인 초록끈의 투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슬슬 예약했던 와이너리 투어 시간이 되어서 집합 장소로 이동했어요. 투어 시작과 함께 대형 버스에 탑승합니다. 아까 입구에서 견학용 포도밭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밭으로 이동합니다. 점점 고지대로 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전망대에서 포도밭의 전경도 구경하고 포도나무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수확을 앞둔 포도들이라고 하는데요.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포도의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양조형 포도와 식용 포도의 차이도 이렇게 실제 비교 사진으로 보여주셨어요. 포도밭을 구경하고 나서 와인을 숙성하는 와인 셀러로 이동합니다. 철창 안에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인데요.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불을 켜주셨어요. 이곳에서는 1966년대부터 빈티지가 오래되고 특이한 와인들이 숙성되고 있어요. 특히 곰팡이균에 감염된 포도로 만드는 기부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기부 와인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게 이 토미노오카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인 시음을 즐기러 다시 버스에 탑니다.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와인과 안주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음해볼 와인은 총 4가지 와인입니다. 첫 번째로 코슈 화이트 와인을 마셨는데요.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의 중간적인 느낌에 쨍한 산도가 생선구이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마신 코슈 중에선 제일 좋았습니다. 두 번째인 레드는 MBA나 보졸레 누버의 중간, 아니면 바디감 낮은 미국의 레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와인은 나가노현 시우지리 마치 메를로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담배나 가죽, 흙내음이 느껴지는 구대령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까 와인 셀러 투어에서 봤던 기브 와인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여서 칠링된 상태로 마지막에 제공해 주셨는데요. 리즐링 기반이라 그런지 페트롤 향이 느껴졌고 부담스럽지 않은 바디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시원한 파인애플 맛 꿀물을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와이너리 견학을 마쳤는데요. 옆 건물에 위치한 와인샵에 테이스팅 코너가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테이스팅 코너는 카드 충전 형식이에요. 와인은 들고 나가서 포도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토미노오카 와이너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츠누마 부도쿄에 들려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 카페는 포도밭 앞에서 포도를 이용한 음식과 포도 주스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손님이 매우 많아서 아쉽게도 저희는 포도밭이 안 보이는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포도 품종의 주스를 마셔보긴 처음인데 와인처럼 맛이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포도 피자는 맛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고르곤졸라에 꿀을 찍어 먹는 것처럼 달달한 포도가 꿀의 역할을 대신해서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 놀랐어요. 이렇게 3일간의 야마나시의 술 여행을 끝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토미노오카 와이너리를 견학하면서 큰 포도밭의 규모와 산속의 셀러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커다란 동굴 안에 일본 와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AI 그림을 생성했어요. 4가지 그림 모두 추상적이면서 전체적인 색감이 모두 마음에 드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 상단의 그림으로 골라서 업스케일링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 속 한자를 토미노오카 한자로 수정했어요. 거기에 와이너리 시음의 하이라이트였던 기브 와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꿀같이 달콤한 황금빛 액체가 동굴 안에 흐르는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